이게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단어도 입으로 뱉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압축을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런 제목을 만들었다. 똑똑한 공무원들이. 언폐, 덮는다. 건축 면적이 땅을 덮는 비율. 그래 만드는 거지. 건폐율이다. 대지 면적에 차지하는 무슨 면적의 비율?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그러니까 건폐율이 50%다라고 하면 대지가 100평이면 50평짜리만 건물을 짓게 하겠다 하는 거지. 이보다 크게는 못 지어요. 그러면 또 생각을 너무나도 막 이게 한쪽으로만 본 사람이 있다고. 건폐율이 50% 이하를 적용받는다는 것은 100평의 땅에 20평짜리 지을 수 없나요? 아니요. 그렇지. 작게 짓는 건 관계없어요. 돈이 없어서 안 지을 수도 있지. 딱 50평만 지어야 되는 줄 알더라고. 그건 아니지. 단 50% 적용받는데 60평짜리 지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렇지. 그때는 건축허가가 나질 않지. 또 그렇게 지었다면 처벌도 되고. 그렇지. 이보다 크게 짓지 말라는 거. 그러면 건폐율이 90%라는 것은 대지 면적의 90%까지 건축 면적이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건폐율이 높을수록 토지 용도가 높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국가의 의지가 과밀화가 되더라도 토지 용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러면 건폐율이 높은 용도를 지정하는 거예요. 상업적으로 90%, 80%. 건폐율이 녹지지역은 20%. 녹지지역은 다 20%니까 20%라는 것은 대지가 100평이면 20평보다 크게 짓는 건 안 된다. 그 이거는 토지 용도보다는 보전, 규제를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너 개발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건축 면적의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건축 면적은 어딜 기준으로 하냐? 그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다본 걸 수평 투영이라고 그러거든.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에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다. 외벽의 두께가 30cm면 15cm까지가 요 중간 요게 바로 건축 면적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면 30cm 외벽이면 15cm는 건축 면적이 포함되고 15cm 빼준다는 얘기지. 반반씩 희생하자. 그래서 외벽에 무슨 선?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한 게 건축 면적이 되는 거예요. 자, 100제곱미터에 20짜리 지어라. 20%. 40짜리 지어라. 40%. 80을 지어라. 80%.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축 면적은 커지는 거지. 오케이. 이건 건폐율을 가지고는 평면적 크기의 규제. 평면적. 입체적으로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용적률이지. 용적률. 자, 그 다음에 용적률은 이 적자가 이 용자 자체가 담을 용자를 쓰는 거거든. 담는다. 그래서 적자가 바로 벽돌을 켜켜이 그치, 쌓아 올린다는 거. 퇴적을 한다. 이렇게 쌓는다는 거. 그래서 용적률은 대지 면적이 차지하는 무슨 면적? 면적. 연면적은 건축물이 한 층짜리 건물만 있으면 연면적이라는 말 쓸 필요가 없지. 바닥 면적만 있으면 되니까. 각 층 바닥 면적의 전체 합계를 뭐라고? 연면적이다. 이때 용적률 구할 때는 지하층은 제외하고 지상층의 주차장 부분은 제외하고 하는 것들은 건축법에서 자세히 배워요. 그러니까 그건 뭐 자세히 여기 들어갈 필요도 없고 용적률이 높을수록 층수는 높이 올라가요. 자, 보면 100제곱미터 땅에 50짜리 2층으로 지었는다. 50. 그러면 얘가 연면적 100이잖아. 그럼 대지 면적만큼 지은 거지. 그럼 보세요. 대지 면적이 100이고 연면적이 100이잖아. 그러면 용적률은 얼마냐? 100분의 100, 1이잖아. 여기다가 1 하면 보기 싫으니까 곱하기 얼마 해주라고? 100. 그리고 용적률은 몇 프로? 100%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수치를 아름답게 꾸미주는 수라니까? 그러면, 대지가 100인데 연면적을 200으로 지었다. 그럼 200이잖아. 대지 2배잖아. 그럼 곱하기 하면 200%. 300, 3배만큼 지으면 300%. 5배를 지으면 500%. 500%라고 했을 때 500배인 줄 알더라고. 곱하기 100이네. 아까 건폐율 때 0.5, 0.7인데 보기 싫으니까 곱하기 100에서 50%, 70%를 맞춰주는 거거든. 그러면 용적률이 2배, 연면적 2배잖아, 2배. 그러니까 용적률이 200%지. 50, 200을. 대지 100에다가 200을 지었잖아.
그 2배니까 200%. 자, 그럼 얘는 5배를 지었잖아. 500%. 그러니까 용적률이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더 어려울 수는, 더 밑에부터 더 쉬울 수는 없다는. 용적률이 높을수록 층수는 자꾸 올라가잖아. 입체적으로. 그래서 총량을 규제하는 게 용적률 제도예요. 건폐율은 아무리 건폐율이 높아도 90% 넘는 게 없지. 건폐율이 110% 나온다는 것은 너의 땅에 건물 짓는 거잖아. 건폐율은. 그러니까 내 땅이 100평이면 건폐율은 100%라는 거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아니 발도 디딜 틈이 없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 건폐율은 아무리 높아도 90% 넘지 못해. 그래서 건폐율 완화라는 거에 좀 약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받아. 용적률은 아무리 풀어도 되지. 달나라까지 올라갈 수 있어. 달나라까지. 건축 기술만 좋으면. 여러분 아랍 두바이 가보셨어요? 두바이 가보셨어요? 아니 내가 진짜 두바이 진짜 간 걸 묻겠어요? 두바이 가본 적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있다 그래. 두바이 안 가도 다 알잖아. 텔레비에 수도 없이 나왔는데. 그러죠? 그럼 두바이를 왜 안 가봤어? 우리가 다 가봤지. 거기 두바이 무슨 벌써 알라라벤지 세계 제일 높은 빌딩 부르즈 알리판지 살리판지 뭐 그거. 내가 아랍어를 잘하면 말이 안 되잖아. 너 발음 좋다. 우리 삼성에서 지은 거예요. 오, 삼성에서 지은 거야. 이 새끼들이 웃긴 놈들이 외국의 빌딩은 그렇게 잘 지으면서 왜 국내에서 건설할 땐 자꾸 부실하게 사고가 나게 짓냐고. 나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런 말 있잖아요. 미국사에서 사는 현대차는 사고 나도 잘 안 주고 우리나라는 또 국내에서 만들면 또 강판도 약한 거 쓴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똑같은 차인데 아니 봐봐. 한국에서 자체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 그 자리에 사는 거하고 배 타고 가가지고 미국 사람한테 파는 거하고 어디가 더 비싸야 돼? 아메리카가 더 비싸야 되지 않아? 그거 더 싸게 팔아. 아니 삼성 텔레비가 왜 미국 사는 게 더 싸냐고. 말이 돼 안 돼? 갑자기 훅 올라오네 또. 그잖아요. 아 우리 식구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남자들 잘못 생각하는 게 우리 식구 내 주위 사람이 중요하지. 바스나 술을 아무리 좋아해서 술 먹고 선후배 친구 평생 좋아하지. 늙어봐야 그 사람들이 나 밥 한 끼 안 사줘. 다 소용없다고. 맞잖아요. 그래서 가장 악질적인 놈들은요. 가까이 친구나 식구들을 사기친 놈이야. 그래서 현명한 놈들은 내 식구들이나 가까이 친구들은 사기 안 쳐. 왜? 내가 무너졌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 내 주위의 식구들이나 좀 아주 친한 친구들한테 사기쳐 놓으면 다시는 안 도와줘요. 맞지요? 그러니까 너는 왜 뭐 세상을 다 경험한 듯이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그렇죠? 달나라까지 갈 수 있어. 그게 제약이 없어. 용적률의 완화는. 건폐율 완화는 아주 큰 제약이 있다고. 그래서 용적률은 이제 우리가 총량을 규제하는 거다. 건폐율은 평면적 크기를 규제하는 거다. 건폐율은 아무리 높아도 90%, 낮아도 20%. 이 한계가 딱 정해져요. 용적률은 막 1500까지 갈 수 있어. 콜? 용적률이 먼저 나오잖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얘는 법률이고, 이게 바로 대통령령에 따른 21개의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인 거야. 이거 우리 다 외웠다고. 맞잖아요. 아니, 얘 보지 말고, 건폐율부터, 주거,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 5, 6, 7, 50, 60, 60, 야만 50, 준칠이, 준주거 70%. 헷갈리면, 야만 70이야. 용적률, 출발 100, 150, 200, 250, 300. 5번 했지요. 5번 했으니까 얼마? 500. 자꾸 고리를 만드는 거야. 쉽게 외우려고. 이거 볼 것도 없다고. 보는 순간 질려버려요. 이걸 전체를 보잖아요. 얘부터 봤으면 여러분 벌써 질렸을 거야. 헉 이런다니까. 그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상 없죠. 중학교 1학년 유건이 9, 8, 8, 7, 7, 7, 7, 2, 2, 2. 뭐 외울 거 있어요. 녹지 다 20이지, 공업 다 70이지, 얘만 하면 용적률 1500, 15배. 대단하죠? 200씩 가. 1500, 1300, 1100, 900. 전용 300만 잡으면 50씩 더 하면 돼. 300, 350, 400. 그 중공업이 제일 좋지.
보생자 800백 전세를 고향으로 800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도시지역 외지역은 건폐율이 다 20, 용적률 다 80인데 저 잘난 계획관리지역만 40%, 100% 이렇게 그냥 계획관리지역 하지 마. 저 잘난 계획관리지역. 전원만 40%, 100%야. 나머지 전부 20%, 80%. 자, 그러면 이게 오늘 용적률 건폐율 첫 수업이잖아요. 이 내용을 내년 10월 달까지 얼마나 많은 반복을 하겠냐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업 시간에 입으로 떠들어서 외웠잖아요, 지금? 집에 가서 잊어먹는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당연히 잊어먹지. 너 언제까지 잊어먹을 거야?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내년 10월 달까지. 그러죠? 잊어먹을 게 없어요. 잊어먹어도 전혀 신경 쓰지 못해. 다음 또 할 거야. 또 할 거야. 또 할 거야. 그리고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 빈도가 높거든. 그러니까 얘는 공법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거의 가끔 건너뛰지만 거의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100% 주워 먹어야 돼. 그러면 얘를 딱 특정 여기다 타켓으로 달달달 외우지 말고 평소에 자연스럽게 옷 입듯이 그냥 해버리면 제일 편합니다. 제일 편해. 그리고 툭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 다음에 이제 특례라는 게 있는데, 와, 이제 우리가 아직 용도 지구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까지 가면 좀 너무 센 거지. 꿈자리 사납다고. 이런 거 조금 센 거고. 이런 건 이제 다음 텀에 내가 한 단계 올라갈 때, 요거는 75점이나 80점 레벨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따가 하고, 우리가 21개 그것도 외우는데, 겨우겨우 지금 여러분 내가 정신을 혼을 다 빼가지고 외웠잖아요, 지금. 이성을 찾아놓은 상태에서 외웠으면 못 외웠을 거야. 이거 딱 21개 펼쳐놓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못 외워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여러분이 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이잖아요. 아, 이게 맛있는 소고기야. 그래서 맛있어 하고 먹어요. 근데 이 소고기를 이거 강아지 고기야, 개고기야, 못 먹어요. 그 희한하다니까. 그게 이 고기가 흑염소 고기야, 절대 못 먹어요. 근데 이거 소고기야, 잘 먹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별거 아니야 했으니까 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나중에 이런 거 이것도 못 외우니까 이걸 외웠는지 확인해서 빈칸 채우기 또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씩 빈칸 채웠는데 못 채운 사람은 나가서 손가락 잘리고 난리 납니다. 그리고 정기 고문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졸업하면 합격은 하는데 나중에 입 돌아가 있어요. 정기 고문 당해가지고. 입 좀 돌아가도 고치면 되잖아. 합격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떨어져서 식구들한테 차가운 냉대를 받느냐, 합격해서 입 좀 돌아가느냐 선택하라. 입 돌아가는 게 낫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입 돌아가는 걸 갑니다. 내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입 돌아갔잖아요? 한 달 뒤에 합격자 발표해가지고 카톡 메시지 오지? 입 더 들어와요. 싹 다 고쳐집니다. 진짜로. 완전 뭐 펄쩍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기 고문도 한번 해보고, 이것도 나중에 딱 이렇게 해보는. 제 나름대로 분명히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거 내가 아니까 또 빈칸 만들어서 훈련도 하고 다 만들어져 있다고, 이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용도 지역지대. 이런 거 내가 참고로 가져온 거거든. 재미난 거 한번 풀어볼게요. 건폐율 최대 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으로 옳게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시간 많이 걸리게 만든 거냐. 용도 지역 3개씩 막 연결했잖아. 그죠? 낮은 지역부터 높은 순으로잖아. 그러면 이런 문제일 때 고수들은 이렇게 찾지. 10초면 찾는 거야. 하수들은요, 건폐율을 몇 프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답은 저 밑에 쳐박아 놓거든. 그러니까 봐봐봐. 낮은 지역부터 높은 순이잖아. 그럼 제일 높은 게 상업지역 아니야. 그래서 상업지역보다 높은 용도 지역은 없지. 상업지역 뒤에 상업지역 아닌 게 있으면 다 틀린 거지. 자, 그러면 중심상업 웬일이야. 그죠? 틀렸잖아. 유통상업 웬일이야. 틀렸지. 자, 일반상업 웬일이야. 틀렸지. 그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럼 얘는 일반상업 맨 앞에 있지. 맨 앞에 있는 얘도 아니지. 답은 몇 번? 5번이지.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하수들은요. 전형공업이 몇 프로지? 전형공업 70%, 90%, 일정 전형은 50%, 틀렸는데 이러고 있으면 12분 걸려. 한 문제 푸는데 고수들은 논리를 알아버린다고. 근데 용적률도 똑같겠지. 용적률도 상업지역보다 높은 건 없지. 그러니까 상업지역 뒤에 상업지역 아닌 게 있으면 다 틀린 거지.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근데 거꾸로도 똑같아. 봐봐봐요. 이게 기출문제잖아. 용적률 건폐율이 높은 거에서 낮은 순으로 고르시오. 그러면 상업지역 앞에 상업지역 아닌 게 있으면 다 틀렸겠지? 그렇지,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렇지, 나머지 두 분 빼고는 반응이 없어요. 딴 생각한 거 아니야 혹시? 딱 걸려서 딴 생각하다가. 근데 의외로 이 공식만 알면 대부분이 풀려. 또 뭐가 풀리냐면 이게 또 나오거든. 박스 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얼 이게 용도지역 4개 던져놓고 용적률 건폐율을 높은 순서부터 낮은 순서로 제대로 골라보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제일 높은 게 상업지역 아니야? 상업지역 중에서 상업지역이 여러 개 있다. 중학교 1학년 6원이면 알면 되잖아. 그럼 준주거 70%, 500% 이것만 하면 다 해결돼 버려요. 오케이. 야, 이게 여러분 보세요. 처음 배워. 우리가 3주차잖아. 개호 3주 첫 수업인데도 답이 풀리잖아요. 문제가 풀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보통은 그 선생들도 그렇게 약간 오버를 하고 다른 과목 선생님들 우리 여기는 안 그럴 거예요. 나를 아니까. 우리 여기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나를 대부분이 알아요. 알기 때문에 여기 공법은 쉽게 점수 잘 나온다는 걸 우리 다른 선생님들 알아. 그런 말 안 하는데 딴 데 가면 다른 선생님들 오히려 공법은 과락만 면하면 돼요. 너무 어려워요. 공법은 점수 안 나오는 과목 이렇게 자꾸 한단 말이야.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해. 양이 많고 어려운 건 맞아. 근데 어떻게 접근을 잘 하느냐도 다르거든. 너무 쉽잖아요. 똑같은 거 해도 쉽게 해야 되는데 어렵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수업 자체가 수업 시간에 좀 지루해. 공법이 되게 지루해요. 딱딱하니까. 그래서 지루하게 민법 얼마 좋아. 갑은 을한테 팔아먹었고 병한테 다시 팔았고 팔 마음이 없었는데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와. 공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맨날 시군구, 시도의사 이런 말만 나오고. 그래서 재미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하고 접목해가지고 별거 아니고 쉽네라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현실이 그래 돼요. 이런 걸 자 내년 10월 달에 우리 풀 거잖아요. 내년 10월 달에도 이게 못 풀까? 풀 수 있지. 지금도 풀리는데. 그 다음에 행위 제한 특례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게 자 이게 나와. 봐봐봐. 자 도시 아주 중요한 거 나오잖아. 우리가 초벌로 다 이해했잖아 지금. 도관 농자 아무런 용도가 지정 안 된 지역에 건물 지을 때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적용할 때 이 중에 제일 센 거 적용하면 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도관 농자 중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그 건폐율 몇 프로? 20%, 용적률은 80%. 다 똑같이 셌다. 자, 그 다음에 봐봐봐. 자, 도시지역이다. 세분하지 않았다. 보전, 녹지. 관리지역인데 세분화를 못했다.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건물 지으면 된다. 다 건폐율 20%, 용적률 80%. 셋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처음 들어보고 배우는 건데 이 얘기를 내년 10월 달까지 계속 반복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때 안 틀리고 건폐율 용적률 나올 때 안 틀리고 그럴 때 65점, 70점 이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80점 필요 없다고. 80점은 이제 9, 10월 달에 그때 할 때 좀 더 벽돌을 쌓으면 80점 더 나오고 합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나온 게 요 위에 나온 게 용도지역. 지금 나온 거 용도지구 해서 용도지역 제도는 자 그래서 우리 이제까지 나온 게 용도지역 제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관, 농자, 주상, 공록이고 얘들 가지고는 건물 지을 수 있는 용도하고 건폐율 용적률의 규모만 제한하는 거예요. 뭘 지을 수 있냐? 건폐율은 용적률은 그러니까 이걸로 달성할 수 없는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존 용도 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또 일부만 국지적으로 그 다음에 용도 지구들끼리는 중복이 돼요. 왜냐하면 고도지구하고 방화지구는 목적이 다르잖아. 고도지구는 높이 제한하는 거고 방화지구는 건물 지을 때 내화 불에 안 타는 걸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들끼리는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지구들끼리 중복은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개념들은 1차 과목인 부동산학 개론에서도 공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써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존의 용도 지역 위에 추가적으로 용도 지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중에 우리 동네가 준주거 지역이다. 준주거 지역이란 용도 지역 위에 고도지구, 방화지구, 보호지구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가 중복되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이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제. 근데 그것이 활자로 표현됐을 때 읽고, 그래, 이거 맞아. 틀렸어.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도 지역과 영도 지구는 서로 중복될 수 있다. 그러면 O. 영도 지역들끼리 중복된다. 그러면 X. 영도 지구들끼리 중복된다. O. 그런 걸 표현해야 되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꾸 대가리 따서 외우려고 그러면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해요. 이게 생각의 힘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용도 지구라는 놈이 나오는데, 봐봐봐. 용도 지구를 왜 만들었냐? 용도 지구라고 하는 놈은 일단 얘들 얘기해. 얘들. 자, 일단 이거부터. 제일 먼저 무슨 지구? 경관지구. 이게 익숙해야 되잖아. 21개 용도 지역도 처음에 자꾸 떠들다 보니까 익숙해지듯이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경고방방, 보호지구, 취락지구, 보취, 개발지능지구. 자, 요거 무슨 지구? 개발지능지구면 느낌이 좀 좋아요? 안 좋아요? 개발을 하잖아. 그것도 지능하잖아. 그 다음 특정 용도 제한지구. 요거는 느낌 그대로 특정 용도 건물을 못 짓게 제한하려고, 복합적인 토지형을 하려고. 그래서 보치, 개, 특, 복합 용도 지구에서 이게 9개 용도 지구가 나오는 거야. 이걸 통칭해서 용도 지구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봐요. 용도 지구란 놈을 왜 만들었냐면, 국가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기준의 용도 지역 있죠. 요거의 제한을 좀 더 세게 뭐 하거나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이렇게. 그러면 용도 지구란 놈은 기준 용도 지역의 제한을 더 세게 강화할 수도 있지만 완화해 줄 수도 있다는. 함으로써 이 용도 지역의 기능을 정진하고 미관, 경관, 안전을 도모하려고. 자, 도시군 관리계. 자, 그러면 이 문장 객관식 나온 거 보면 자, 최근에 나온 게 기업, 니언, 빈칸 들어간 걸 찾으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용도 지역하고 지구가 먼저 나와야 되겠지. 용도 지구라는 놈은 왜 만들었냐면 기존의 용도 지역으로 안 되니까 기존 용도 지역의 제한을 더 세게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하여 용도 지역 자체 기능을 증진하려고 만든 거다. 그러니까 빈칸 채우는 건 쉬운 거고. 그러면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만 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면 틀리지. 강화도 하고 뭐도 한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다요. 그게 워낙 자주 나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봐봐봐요. 자, 문장 외웠잖아. 봐봐봐요. 용도 지구란, 그렇죠? 쭈르르 해놓고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하려고, 용도 지역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하려고 도시군 관리. 문장 다 외우는 거 일도 아닌데 처음에 이거 5줄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외워?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런 식으로 문장이 읽혀지는 공부를 하면 시험장 갔을 때 당연히 당황하지도 않고 이게 읽다가 이게 틀린 게 나와버려요. 그 문장 5줄 외웠잖아요. 자, 용도 지구란 놈은 기존의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도 하고 뭐도 하려고, 완화도 하려고, 그리고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하려고 도시군 관리계 결정해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금방 외웠잖아요. 그러면서 이건 냅두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자, 제일 먼저 무슨 지구? 경관지구. 그리고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게 용도 지구들이잖아요. 꼭 하나 나오거든. 시험에 꼭 하나 나와요. 하나 많으면 2개가 나오는데 용도 지역은 출제 경향이 출제되는 각도가 용도 지역하고 좀 달라요. 용도 지역은 용도 지역의 개념이라든가 건폐율, 용적률, 건물의 용도 제한 이런 거 위주로 나오지만 용도 지구는 그 법적 개념 정의를 잘 안 물어봐요. 왜? 물어볼 수가 없는 게 답이 여기 다 있거든. 경관을 보호하는 게 무슨 지구요? 경관지구잖아. 높이를 규제하는 게 뭐요? 고도지구. 화재 위험을 예방하려고 방화지구. 방자가 막을 방자 쓰니까 재해를 막으려고 싶다. 재해 예방, 방제.
방제. 이 재해라는 제자가 보세요. 자, 하천이거든. 갑자기 폭우가 와서 하천이 넘친다. 그럼 사고가 나 안 나요? 이게 하천자예요. 물이 갑자기 꺾인다. 물, 불. 이게 재해라는 거예요. 재난 제자. 한자도 나같이 가르치면요. 학생들 너무 좋아해요. 그러죠? 근데 그 한문 선생들도 우리 지금 아예 한문 가르치지도 않는데 우리 배울 때 그냥 지 혼자 하고 난 다음에 시험 틀리면 두드려 패고 아버지 뭐 하시노?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옛날에 선생님들 다 그랬어요. 옛날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들한테 뭐 받아 먹고 얼마나 그랬는데 이게 조작하고 엄청나게. 그 다음에 학부모 찾아온 애들은 혼날 것도 혼 안 내고 없이 사는 애들 있잖아요. 그냥 좀 떠들고 뒤지게 두드려 패고 뭐 함부로 대하고. 진짜 우리나라 너무 좋아졌어요. 요새는 학생들을 학부모 안 만나잖아. 너무 좋아. 그렇게 선진국으로 가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니 없는 집 자식들은 학교에 뭐 못할 수도 있지. 두드려 패고 이렇게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면 아버지 없는데요. 그러면 이 새끼 또 말대꾸 한다고 또 두드려 패고 없다 해도 두드려 패고 말대꾸 두드려 패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두드려 패고. 맞잖아요. 얼어 죽을. 아니 내가 무슨 뭐 매칭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닌데. 자,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게 내기가 그렇잖아요. 그럼 뭘 내는지 내가 알려 줄게요. 자, 일단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자, 경고, 방방. 그 다음에 보호지구, 뭔가 보호하려고. 취락지구, 좀 이따 나옵니다. 취락이 뭐게요? 취락. 술 취한 놈이요? 취꾼이요, 취꾼?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내가 그때 한 7, 8년 전에 50대 아저씨인데 근데 교수님 취락이 뭐예요? 하는 순간 저 사람이 진짜 몰라서 그럴까? 취락이라는 단어를 초등학교 5학년 책에 보면 청동기 시대에서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에 넘어가면서 집단으로 사냥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인 취락을 형성하여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렇게 쉽게 동네 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취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취락. 초등학교 5학년 책에 있어. 그게 4학년 5학년 책에. 그리고 취락에는 단어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하고 집단 취락이라고 나눠지거든. 하나의 녹지지역, 관리지역,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취락을 정비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한 10가구 이상이 옛날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걸 싹 다 정비하려고 하는 게 취락지구거든. 보치, 개특, 개발진흥지구. 개발을 진흥한다. 그 다음에 특정 용도를 제한하려고. 자, 보면, 주거, 교육환경,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특정 용도의 건물을 못 짓게 뭐 하려고? 제한. 그 제한하는 특정 용도 건물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청소년 유해시설 있죠. 이런 걸 못 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있죠. 이런 시설을 못 짓게 하려고 지정하는 게 무슨 지구? 요렇게 특정 용도의 건물을 제한하는 지구. 그러니까 이 단어를 연습하셔야 돼. 그래서 얘들은 따로 세분되는 게 나오니까 왜 자세히 안 하고 얘를 자세히 하냐? 얘는 박스 처리해서 통째로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저 단어를 외워서 좀만 침착하면 특정 용도의 건물을 못 짓게 뭐 하려고? 제한. 이게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럼 제한하는 용도가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라든가 청소년 유해 시설을 말하는구나.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복합적 토지형을 도모한다. 무슨 용도지구? 복합 용도지구지. 그죠? 자, 그러면서 얘들이 용도지구인데, 기타. 이제 봐봐봐요. 경관지구는 종류가 또 몇 가지로? 3가지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나누어서 관리가 되고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서 봐봐봐요. 경관지구는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 자식특이라고 연습하는 거예요. 자연, 시가지, 특화, 자식특 이렇게. 그러니까 저런 걸 자꾸 입으로 떠들면서 자연, 시가지, 특화라고 떠들면서 하면 나도 모르게 나온다고. 그러면서 왜 개념을 묻는 문제를 또 세분해서도 안 내냐. 봐봐봐요.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게 무슨 경관? 시가지 경관 보호하는 게. 특별한 경관 보호하는 게.
바보요? 이렇게 내면 틀리게? 맞잖아요. 내 말이. 그러니까 개념을 묻는 문제를 연결해서 내는 것은 좀 조심스러워. 답이 돼버리니까. 그럼 뭘 내냐면은 이렇게 내는 거예요.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일반경관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내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떠드는 게 최고지. 자식특,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 그래서 산지, 구릉지 등의 자연경관을 보호 유지하려고 하는 게 무슨 경관? 자연경관. 아니 중심지의 시가지 경관을 보호하면 시가지 경관. 특별한 경관을 보한다. 여기 지금 보면 지역 내 주요 수계, 수변이란 말 나왔죠. 수계라고 하는 것은 하천 주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천. 그래서 옛날에는 수변경관지구라고 해서 수변경관지구. 근데 이걸 특화경관지구로 용어로 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관지구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라고 유도할 때는 특정 사람한테 내가 당신 얘기해봐가 아니잖아. 입으로 떠들어보게 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경관지구 종류가 세 가지가 있네. 이게 머릿속에 그렇게 넣어야 되니까. 자,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지구. 그러면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일반경관 그러면 안 되겠다. 그 다음 또 경관지구는 자연경관, 시가지경관지구로 나누어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틀리지. 세 개인데 몇 개로? 두 개. 그렇지. 그렇게 얘기한다고.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박스 처리해가지고 다음 중 경관지구 지정된 건데 틀린 거 뭐냐 해놓고 막 이거 시가지경관지구를 딴 거 집어넣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익숙해 놓으면 돼. 그래서 경관지구는 종류가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세분돼서 또 관리가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 또 시가지 방제하고 자연 방제. 이 중에 봐봐요. 시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방제지구도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여기서 이 중에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대요. 그럼 뭐로 가야 돼? 시가지로 가야지.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 주변에 건물을 지을 수 없게 해야지. 자연, 그렇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왜 잘 나오냐면 두 개로 나눠지는 걸 이렇게 거꾸로 연결해서 시험을 낸단 말이야. 왔다지, 왔다. 그러니까 용도 지구 쪽에서 시험을 내면 그냥 딱 한 2초만 생각하고 주는 문제다 하고 흥분하지만 않으면 돼. 흥분해서 손을 떤다든가 그러지만 않으면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지구 이런 식으로 계속 내년 10월 달까지 하면 그냥 바보만 아니면 입에서 툭툭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설을 개선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할까? 그럼 뭘로 지정한다고? 시가지 방제. 자, 토지 용도 낮은 해안변, 그걸 굳이 또 해안변이나 하천변이나 급경사 주변에 뭐달라 건물을 지어요. 위험하게. 그 뉴스 보면 장마철에 왜 급경사에 뭐 펜션 무너져가지고 일가족이 막 손님들 뭐 다 몰살하고 이런 말 나오잖아요. 굳이 딱 봐도 위험하게 생긴 거 되게 많아. 세상의 자연을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얘를 쓱 거꾸로 해도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에 건축 제한을 해가지고 재해를 예방하고 싶까? 무슨 방제지구? 자연, 시자,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 자, 문제는 이렇게 쉬운데 되게 쉬운데 벌써 방제지구를 하고 나면 경관지구가 잊어먹어요. 야가 또 잊어먹어요, 또. 그죠? 괜찮아. 다음 달 또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역중생. 역중생인데, 자, 역사, 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자, 오픈되기 전에 이 중에 야생 동식물 서식처가 있어. 뭘로 지정할까? 그렇지. 중요시설이 있으면. 그렇지. 막 문화유산, 문화재 막 이런 거 있으면? 그렇지. 국가유산이죠, 국가유산. 전통 사찰이잖아, 이게. 천년 먹은 사찰 이런 거. 그럼 뭘로 지정하라고? 역사, 문화, 이거 여러분 저 떠들어야 되는데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이라 하는 것은 항만, 공항, 공영시설. 항만, 공항 얼마 중요하냐고. 그렇죠? 인천공항이 마비가 된다? 인천공항 마비가 된다? 인천항만이 마비가 돼? 수출입 항만이 난리가 나는 거지. 공영시설, 교정, 교도소, 군사시설. 얘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무슨 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야생동식물 서식지가 있으면 생태계. 야생보호지구가 아니고 무슨 야생 L자도 아니고 야생동식물 나오면 야생보호지구 이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자, 다시. 고기 숙이나면 책이 없네. 여러분, 컨닝 할 게 없어요.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려놓을 때 잘 외워져요. 책이 있으면 자꾸 눈치 보고 막 이렇게 하거든. 도둑질 하듯이. 죽도 밥도 안 돼.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중하게 되잖아. 자, 보호지구는 종류가 몇 가지? 보호지구 종류 3가지. 자, 이 중에 몇 거 보는 거예요? 국가유산, 문화재, 전통사찰이 있다. 뭘로지? 역사, 문화, 환경. 너 보지 마라 했지, 너. 꼭 저렇게, 야, 이런 이쁜 열매 따먹지 마라. 하니까 아담과 이브가 열매 따먹지 마라 하니까 하나님 말 잘 듣고 있다가 뱀이 나타나가지고 저거 먹어봐. 먹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유혹하니까 또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말 안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남자는 평생 노동을 하는 고통을, 여자는 평생 애를 낳는 고통을 살면서 살게 된 게 이 지구의 출발이라고 어릴 때 배웠잖아요. 약간 사이비지만 교회에서 좀 열심히 댕긴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들을 때하고 달라. 보통 국가유산 전통사찰 나오면 역사 뭐 이러거든. 맞아요. 역사, 문화환경. 역사, 문화환경. 중요시설, 생태계, 역중생. 자, 아까 경관지구는 자식특, 방제지구는 시작, 보호지구는 역중생. 역사, 문화환경, 중요시설. 자, 그럼 제가 냉정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요런 단어조차 내 입에서 안 나오는데, 못 외웠는데, 객관식 문제 답을 찾아서 합격증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에서 탄탄하게 가야 되는 거야. 나를 돌아보고, 역중생, 역사, 문화, 환경, 이건 이렇게는 내지 않거든. 이렇게 안 낸단 말이에요. 너무 눈에 띄니까. 그 대신에 다음 중 보호지구로 세분될 수 있는 종류 아닌 것 걸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군사시설 보호지구 이런 식으로 장난친다고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 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역중생이라고 떠들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취락적은 자연취락하고 집단, 자집, 자연취락, 집단취락. 요건 이제 정말 중요한 거거든, 사실은. 자, 이 중에 하도 못 외우니까 개발제한구역이란 말 나왔죠. 우리가 이게 그린벨트거든. 그린벨트가 지정됐고 그 안에 한 10가구 이상의 마을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거거든. 그러면 하도 안 돼 개집이라고도 외우는데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그래도 한번 듣는 게 낫잖아요. 어떤 기출문제가 있냐면 다음 용도지구 중에 개발제한구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뭐냐 이렇게 물은 거야. 개발제한구역에서만 지정하라. 무슨 취락지구? 집단취락. 개집. 우리 집 집개.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나오면 집단취락. 그러면 저 자연취락은 녹관농자,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농림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서 취락을 이렇게 형성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 지금 녹지지역 건폐율 20%잖아요. 녹지지역은 건폐율 20%, 관리지역도 20%. 다 20%거든? 여기다가 자연취락지역으로 딱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건폐율은 60%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용도지역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 이 상태보다 자연취락지구가 지정이 되면 건폐율이 60%가 된다는 것은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한 거요, 완화한 거요? 완화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땅 가진 사람은 거의 꽉 묶여 있다가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면 좋을까 나쁠까? 완전 대박이지. 왜? 준주거 지역이라 해봐야 건폐율이 70%인데 얘가 60%까지 허용하니까 거의 준주거 지역급 돼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존 농림지역에 건물 못 짓거든. 근데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면 건물을 1종 건생 다 지을 수 있고 2종 건생도 다 지을 수 있어요. 어마무시한 걸. 몇 가지 빼고. 그 다음 막 동식물 관련시설, 농업용 창고, 막 운동시설 다 지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엄청 좋아져요. 그래서 녹관농자,
자, 머릿속에 녹지하고 도시지역 외 지역에다가 취락을 정비하려고 지정하는 것이 무슨 취락? 자연취락. 어차피 누적이 되고 있잖아, 지금. 누적되고 있는 건 지나가면 잊어먹는다니까? 자꾸 끊임없이 입으로 떠들어야 돼. 떠들어야 돼요. 이 분위기가 떠들지 않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은 분위기잖아, 지금. 그잖아? 다 같이 죽지 않은 분위기니까. 그래서 녹관농자, 녹지하고 도시지역 외에다가 취락을 정비하려고 하는 게 자연취락.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하는 것이 집단취락이죠. 자집이라고. 자, 개발진흥지구는 딱 봐도 개발을 진흥한다. 겁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도시지역이 아닌 것은 건폐율 20%거든. 여기다가 개발진흥지구 지정하면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허용해버려요. 그래서 주산, 관복이, 특이라고 연습하는 거예요. 주산, 관복, 특. 근데 주산, 대가리, 이때는 대가리 따도 공부해 괜찮거든. 주산, 관복, 특 하면 딱딱하잖아요. 주산, 관복이, 특. 이라고. 자, 봐봐봐요. 여기다가 요것만 딱 붙이면 되잖아. 그죠? 요것만 붙이면 되지. 요것만. 요것만 붙이면 되잖아요. 개발진흥지구에다가 주거 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복합 개발. 자, 복합 개발진흥지구는 느낌이 어떤 느낌? 여러 가지. 특정 목적으로 개발하려고. 개발을 진흥하는 거잖아. 그러면 시험에서 얘가 참 중요해요. 개발진흥지구는 종류가 몇 가지? 5가지. 주산, 관복이, 특. 5가지.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나온 줄 아세요? 이 문제가 나왔어. 봐봐봐요. 나 진짜 이런 문제 틀릴 수가 없다. 다음 중 공업, 유통, 물류 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찾아보세요 한 거야. 얘를 박스 처리하는 거야. 그럼 여기 뭐요? 있잖아 이게. 틀릴 수가 있어요? 돈 주고 틀려도 못 틀려. 그걸 출제를 한다니까. 기초 탄탄이라니까? 주거 기능 중심으로 개발하고 싶어. 무슨 개발? 주거 개발. 공업. 이거 공업이지. 공업, 봐봐요. 공업이 산업이지 뭐요? 여기 상업 그러면 안 되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유통 물류 기능 중심으로 개발하려고. 관광휴양 기능 중심으로. 그 다음에 복합이 뭐냐? 요 위에 이 2가지 이상 짬뽕해서 개발하려고. 그 특정 개발은 여기 나오는 거 왜의 기능 중 또 다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개념을 묻는 문제는 이 안 답이 다 있잖아. 그래서 주산, 관복이, 특, 종류 몇 가지? 5가지. 자, 아까 경관지구는 종류 몇 가지? 금세 잊어먹지 뭐. 우리가 또 페이지 넘어가. 얘는 우리 총각은 병아리 여름날 병아리 물 먹듯이 여름날 병아리 물 먹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콕콕콕 하는 넘기는 거예요. 보고 대답하고 보고 대답하고 이렇게. 그래서 안 보고 부딪혀 보는 거예요. 안 보고. 경관지구 아까 몇 가지가 있었지? 3가지. 보호지구는 방제지구는 이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11월 12월 교재 없이 이렇게 수업 듣는 이거 엄청 내가 도움 되는 거. 오히려 어설픈 자료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정말 부득이 보는 거. 물론 이 자료가 좀 충실해야 되겠지. 칠판 자료가.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종류가 주거개발,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개발에서 몇 가지로? 5가지로 세분돼서 또 관리가 되고 있다고. 이 중에 왜 우리 지난주에 왜 주민들이 입안해달라고 제안하는 거 있었죠? 입안권자에게 제안하는 기지, 산업유통이란 거. 45일 플러스 30일. 변사채 그거 변사채 돈 내라고. 그거 제안하는 거. 그게 요거잖아요, 요거. 요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달라고 제안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용도지구 나오는데 용도지구별 행위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제, 뭘로 하냐. 우리가 그까지는 뭐. 자,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자, 우리 경관지구 종류 몇 가지?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관, 자식특. 요렇게 했던 걸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히 익숙해져.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메모 이렇게 해보고 입을 떠들면서 하셔야 돼. 떠들면서 해야 돼. 그리고 안방, 이쪽 방에서 내가 소리 떠드는데 그 집에 제일 끝방, 제일 그 방에 식구도 앉혀놓고 내 소리 들려! 라고 할 정도로 세게 해보세요. 절대로 진짜 금방 외웁니다. 심지어 앞동 사람들 다 들리게. 경과지구!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내 농담 아니에요. 미친놈 맹키로 한 번만 하잖아요? 그거 잊어먹을 수 있을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한 20년 전에 중국의 유명한 영어 교재, 영어 강사한 놈이 있었어요. 큰 소리를 뜯으면서 하는 영어 공부. 이게 대박 히트 쳤어요, 그 당시에. 수천 명 모아놓고 소리 내서 영어를 하는 거야. 외국어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 사실은 입에서 뜯는 거거든. 마찬가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잊어먹지. 자, 그 다음에, 자, 방지지구, 시가지 방제, 자연, 시작. 아예 개념이야. 뭐, 상식이지, 이제는.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보호지구, 역, 중, 생. 역사, 문화, 환경, 중요, 시설물, 생태계. 그렇지. 그 다음에 취락은 자연 취락, 집단 취락, 계집, 집계, 집단 취락, 개발 제한구역. 이만 딱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주산, 관복이 특. 주산, 관복이 특. 그렇지. 이렇게. 참, 별거 없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용도 지구별로 행위제한 나오는 거 있거든. 이건 너무 어려워서 냅둬도 괜찮고. 자, 오늘 요 자연취락지구라고 했잖아, 아까. 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하려고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연취락지구는요, 유일하게 국토법 시행령 제78조에다가 자연취락지구 안에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는지 딱 정해놓고 있는데 2번 시험이 냈어요. 25일 내고 30일이 내고 우리가 몇 회? 딱 낼 때가 됐거든. 4, 5년에 이렇게 내니까. 그러면 자연취락지구 지정되면 그것이 곧 농림지역이다,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 하더라도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고. 자, 몇 층이야? 4층이야. 4층 이하만 지어야 돼. 그래서 5층짜리 동식물 관련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낸 거예요. 5층은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몇 층까지만 지어라? 4층. 단독주택 지을 수 있고 1종 건생 다 지을 수 있고 2종 건생도 지을 수 있는데 2종 건생 중에 휴일, 단란한마 빼고 이렇게 외우는 거 나중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얘는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1종 건생이 뭐가 있는지 2종 건생이 뭐가 있는지 또 공부해야 되겠지. 건축법에서. 그거는 건축법의 영역이니까. 건생은 다 지을 수 있고 동식물 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온실 이런 거거든. 운동시설, 체육관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농업용 창고, 뭐 교도소 시설, 군사시설, 방송통신 발전시설 이런 거 지을 수 있다. 몇 층 이하로? 4층 이하로. 자, 그러면 자연취락지구 안에 지을 수 있는 거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금방 지나간 거. 단독주택도 4층 이하. 그래, 4층 이하. 단독주택도 1종 건생. 그 다음 뭐? 운동시설? 그래요. 교정시설. 자, 이렇게 하니까 또 거시기 하지. 자, 봐봐봐요. 동식물 관련시설이잖아. 동물들 운동시켜가지고, 동물들을 운동시켜가지고 창고에 집어넣어. 왜 집어넣지? 삐딱한 놈 교정하려고. 삐딱한 놈 군대 보내면 안 되지. 총 쏜다니까 내원에. 그래서 교정해가지고 군대 보낸다. 금방 외웠잖아. 제일 먼저 동물들 운동시켜서 어디에 집어넣고? 창고에. 창고에 집어넣는 이유는 교정시켜서 똑바로 교정해서 군대 보내고 그 다음 방발이 그러면 돼요. 방송통신 발전시설. 금방 외워져요. 그냥 예를 들어 내가 쭉 해놓고 자 뭔가요? 물을 때는 1도 기억 안 나. 그런데 스토리텔링을 한번 만들어줘. 훨씬 쉬워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때 되면 암기를 하게 돼요. 그 전에 저런 걸 암기하기 전에 집단 취락지구가 있고 자연 취락지구가 있다는 걸 먼저 파악해야 되니까. 그 베이스 깔아놓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연 취락, 집단 취락지구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이런 거 외워봐야 분리돼 버리는 거야. 이게 내가 왜 외웠지 이렇게 되는 거야. 보면 머릿속에 뭐야 그 동물들을 운동시켜서 창고에 넣고 어떻게 그 삐딱한 놈 교정하다가 다쳐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기억나는데 그거 어디서 외웠지? 뭐 들라고 이래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근본을 모른다면. 그래서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이게 있다. 그걸 먼저 깔았던 거야 항상. 그래서 이것도 외우는 거는 금방 외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금방 외워. 스토리 때 이런 거 외울 때 스토리 딱 만들어서 외우는 게 제일 편하거든. 그 다음에 나머지 용도, 지름, 행위제한 쫙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까지가 용도, 지, 구. 자, 요런 거 용도, 지, 아까 용도, 지, 역. 지금 나온 거 용도, 지, 구. 지금 나올 놈들은 용도, 구, 역이잖아. 찬물 한잔 먹고 또 다닙니다. 시간 겁나 잘 가죠?